저는 이 KBS 이번 이 광복절 즈음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참사예요. 이거는 그냥 방송 사고가 아니라 참사고요. 네. 그날 8월 15일 밤 9시 뉴스 9이죠. 네. 메인 뉴스인데 메인 뉴스에서 앵커 두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과문을 읽었어요. 이제 뭐 그걸 그렇죠.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네. 통해서 제가 봤는데 그거는 이제 뉴스 태극기가 뭐 뒤집힌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 대신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이승만에 대해서 찬양했던 네, 그 기적의- 독립영화 예, 예. 무슨 뭐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무슨 이승만 기적, 다큐. 이승만 네, 다큐. 기적의 시작. 네, 기적의 네. 시작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 그 얘기는 전혀 언급 안 우리가 했고. 그 얘기는 그 뒤에 다시 한번 나눌 거고요. 네. 그러면은 사과 멘트를 좀 전 들어봤는데 그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사과 멘트 적절하지 못한 편성이었다. 예, 맞습니다. 시청자에게 그 뭐 깊이 네. 사과한다. 네.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것도 해야 너무 되는데 웃기죠. 그러지 못했다. 네, 그리고 네. 이것도 뻔해요. 네. 진상조사, 네. 관련자 문책, 네. 재발 방지 대책을 하겠다. 이건 네. 너무 형식적인 것을 네. 메인 뉴스의 앵커가 여기까지만 얘기한 것, 이것으로 사과로 끝. 네.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문장 하나 사과 문장 하나하나가 이것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어떻게든 이 파문을 이 파장을 빨리 덮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실수였다라고 지금 하죠. 네.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실수였는지 그 부분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맞습니다. 이 사과를 저는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를 9시 뉴스에서 앵커 둘이 나와서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한 40초 걸렸거든요. 제가 네. 시간 재보니까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인가. 40초였어요? 네, 이거는 그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우선 실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멘트를 들으면서 확 기분이 나빠졌어. 이거 우롱하는 거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우롱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작정하고 8월 15일 0시에 그걸 김희결을 틀면서 KBS가 실수라고 합니다. 네. 무슨 작은 유튜브 방송도 그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KBS에 근무했던 분, 네. 방송 이제 작가로 근무하셨던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우리가 기자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거는 뭐 저도 예전에 기자를 하면서 같이 생활했으니까 알지만 편성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 일면을 어떤 기사를 올리고 이면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방송에서는 신문에서 편집인 거고 네. 방송에서는 편성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에 편성을 광복절 편성을 할 경우에 이래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8월 달에 편성에 넣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의 프로 이런 것들 리스트가 쭉 있대요. 그래서 일본인 뭐 기모노를 입은 일본인들이 출연한다든지 일본에 관해서 뭔가 미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프로는 아예 8월 달에 8월 15일 즈음에는 편성에서 다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요? 놀랍죠?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절대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프로그램의 리스트가 이미 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또 만약에 6월은 우리가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보훈의 달에는 주로 이제 유교와 관련된 편성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유교와 관련된 편성에 적절치 않은 프로는 6월 달에는 빼자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네. 올해 8월 15일에 방송에서 안 되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이미 편성 담당자들과 책임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네. 메인 뉴스에서 앵커 두 사람이 나와서 40초 동안 사과를 했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과 내용에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미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답시고 적절한지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또 우롱한 건가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네.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철저한 진상조사로 관련자들을 문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도 이 표현이야말로 적절치 못한 표현이에요.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확 네. 거기 그러니까 관련자 문책 여기서 네. 저도 확 화가 났었어요. 네,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련자가 아니라 아니 근데 저도 이거를 책임자를 들으면서 문책을 해야죠. 책임자를. 네. 관련자?
뭐 PD? 네. 아니 뭐 기술직 직원? 누구 얘기할 네, 거야? 네. 아니 뭐 무슨 담당 PD? 관련자 누구?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기예보에서 뉴스 일기예보에서 태극기가 뒤집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화면을 만든 뭐 일러스트를 하시는 편집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관련자겠죠. 그럼 이런 분을 문책을 하고 말겠다는 건지, 이 단어 자체가 책임자라고 해야 될 거를 관련자라고 했다는 것도, 이 사과문을 쓸 때 이분들이 그냥 대충 이 사과해야 되겠다라고 쭉쭉 썼겠어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네. 신경을 써서 단어 선택을 해서 이 사과문을 썼을 텐데, 여기다 관련자라고 넣은 거는, 이거는 흔히 왜 과거에도 뭐 KBS 말고 다른 방송에서도 YTN이나 SBS에서도 과거에 일베들이 일베를 상징하는 그런 뭐 문양이 들어가거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 주는 그런 일베 그림이 들어가거나 했던 적 있잖아요. 그때도 그럼요. 방송사들이 똑같았거든요. 실수였다고. 실수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네. 근데 그 실수가 아니죠. 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넣은 거거든요. 네. 이 태극기 뒤집힌 것도, 네. 이게 과연 정말 실수였을까? 8.15 광복절날 나가는 태극기를 뒤집어서 낸 게 실수였을까? 이런 강한 의심이 들고, 그리고 이날 0시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나비부인이라는 오페라를 방영한 것도 저는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고 넣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면밀히 검토하고 네, 기미가요를 틀고 네, 태극기를 뒤집고 네. 그리고 나중에 사과한답시고 책임자 문책이 아니고 관련자를 문책하겠다. 네, 네. 이게 다 작정하고 만들어진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무튼 덕분에 이번 교회에 나비부인 오페라 유튜브 보셨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보셨나요? 그게 이제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2시간 되나요? 네, 그것도 1막, 2막 몇 장까지 네. 있어서 다 보지를 못했고, 좀 빨리 돌리게 해가지고 좀 네, 보기도 네. 하고, 도대체 어떤가 그랬더니, 맨 앞장부터 1막부터 이제 기모노 입은 여성이, 그 내용은 대충 아시잖아요. 대충, 해군 네, 대충 미군 알죠. 장교하고 네, 네. 게이샤가 네. 일본 기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모노를 입은 일본 기녀가 나오는데, 거의 전 시간을 다 기모노 입은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네. 1막에 기미가요가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미가요까지는 다 듣지는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덕분에 나비 부인, 마담 버터플라이 해가지고 오페라도 알게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거죠. 기본적으로 기모노 입은 것을 메인으로 한 걸 저는 보지 않고요. 네. 그리고 글쎄요, 제가 남녀 간의 사랑 이 얘기를 굳이 보지 않아서 네. 굳이 저는 이거를 다 찾아보진 않고 언론 통해서 이거를 좀 봤었는데 네. 참 묶이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8.15냐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월 달에는 틀어서는 안 되는 가이드라인이 그렇죠. 분명히 방송사 안에 편성팀에 네.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요. 보세요. 지금 8월 15일 전후에서 지금 극우 세력들에 대한 의한 네. 온갖 지금 광복절을 우롱하고 우리 독립 운동 하셨던 분, 네. 이분들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사도광산 문제가 그렇죠. 있었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었고요. 네, 사도광산이 있었고, 이게 총을 트리거를 이제 만든 게 뭐냐면 독립기념관장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석 씨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이 되고 취임까지 했고, 네. 근데 이제 또 본인은 무슨 자기는 또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면은 KBS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 프로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면밀히 검토해서 이걸 틀어줬다는 거죠. 이런 지금 그렇게 네.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KBS의 정말 그 공영방송의 참사를 기록한 날이었다. 8.15가 흑역사를 하나 더 역사를 쓴 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참담한 날이죠.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은 네. 정말로 잔존 일본인의 후예인가? 네. 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네. 그 전제 조건을 건다면 맞구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구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왜 네. 이러지? 미친 네. 건가? 네. 왜 이래? 이런 생각에 대한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방통위에서요. 네. 이 KBS가 그 기미가요 방송을 하고 이거 관련돼서 신속히 심의에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징계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법정 제재인 경고를 아마 내릴 것이다라고 언론을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한 거예요. 네. 중징계? 그런데 경고래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경고, 방심위 의결 종류가 보니까 아주 약하게 의견 제시를 하고 두 번째는 권고를 하고 세 번째가 주의를 하고 네. 네 번째가 그때 경고입니다. 네. 그런데 의견 제시, 권고, 주의, 경고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 주의하고 경고를 같이 한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프로그램 정정, 관계자 징계 이런 거고 여섯 번째가 경고를 같이 합친 거고 일곱 번째가 마지막인데 이것이 이제 과징금을 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가장 가운데 징계인 네 번째 경고를 줬는데요. 이게 진짜 중징계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조사하셨네요. 열심히 찾으셨네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기미가요를 우리가 8.15 때 들으면서 네. 방통위에서 고작 한다는 것이 중징계다. 그러면서 경고 이거잖아요. 무슨 뭐 레드카드, 옐로우 카드 준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네. 화가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심위의 그 방송에 대한 그 제재가 어떤 게 네. 있는지 또 이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또 공부를 하게 되네요, 진짜. 그 방통위가 아니라 이제 방심위에서 네. 방송 심의를 하죠. 네. 심의를 해서 방심위원이 원래 9명인데 뭐 소위원회도 있겠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아주 그 디테일한 이야기고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아마 방심위가 이걸 뭐 유일인 방심위가 네. 심의를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초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지금 보세요. KBS 시청자 게시판에 저도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정도 네. 하시는구나. 시청자 게시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방통위가 아니고 방심이다라는 네, 거 다시 네.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시청자 게시판 들어가서 보셨죠? 네, 봤더니 아주 도배가 돼 있어요. 우리 정말 다들 막 박민 사장 사퇴하라. 네. 이게 무슨 그 KBS가 아니라 NHKBS냐? 일본 그것도 NHK.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신료 거부다. 네. 박민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게 가장 대부분 많았었고 네.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KBS 수신료 일본에서 받아라. 일본에서 받아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KBS가 이제 네.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JBS다. KBS가 아니고 네. 재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다. 네. 이것도 아주 기발한 그런 글이 시청자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이제 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네.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도배가 됐죠. 1,0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답을 해야 됩니다. KBS 쪽에서 공식적으로. 근데 1,000명 이상인 그 청원이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이제 그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하시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또 격하게 비판을 했죠. 민족문제연구소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도 그랬고 심지어 조선일보도 비판을 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조선일보 비판하는 거 보고는 그런 것 같아요. 조선일보까지 비판을 하니까 방심위가 이거에 대해서 중징계한다가 아니에요. 그 네. 중징계 뭐 회의가 들어갔다는 것도 아니고 네. 중징계할 방침이다라고까지 보도가 좀 나온 거예요. 네, 이제 심의를 그래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제 워낙 여론의 그 비판이 거세니까 네. 방심위가 심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 이제 심의 아까 다 찾아오셔가지고 그 단계. 7가지, 네. 7개의 단계에서 가장 가운데인 네, 그냥 경고. 네, 옐로우 카드. 이 정도. 저도 7개 단계가 뭔지는 지금 정확히 다는 기억을 못 하는데 네. 대체로 이렇습니다. 방심위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가 행정지도라는 게 있고요. 네. 크게 네. 부류가 범주가 행정지도가 있고 법정제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행정지도는 조금
그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단순 실수라든지 네. 뭐 이런 거. 근데 법정 제재는 좀 그 심하다 싶은 거. 네. 너무 그 굉장히 강하게 혐오 발언을 했다든지 또 그 홈쇼핑 같은 것도 방송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허위 사실을 이렇게 뭐 홍보를 했다든지 네. 이런 경우 이제 그 중징계를 법정 제재라는 좀 그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련자 문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단계를 7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경고가 4번째예요. 네, 5번째가 이제 관련자 징계가 그러니까 있어. 경고 정도면 그럼 관련자 무거운 문책이 징계인 들어가지가 거예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7단계에서 4번째가 경고고 네, 더 무거운 5번째 단계에 네. 방심의 의결 종류예요. 5번째 네, 네. 단계에 관련자 징계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전 단계인 지금 경고할 방침이다라는 네. 경고에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관련자 징계는 빠져 있더라고 사실상은. 네. 아무튼 그래서 경고라든지 관련자 징계 또는 뭐 시정 조치 뭐 이런 것까지는 있고 네. 또 과징금 부과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 가장 큰 가장 징계. 무거운 그 징계에 근데 해당되는 거기는 거죠. 여기에 아예 다 빠진 거예요. 그렇죠. 뭐 한 경고 정도를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경고로 끝날 사안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민 사장이 그 임원회의에서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비판이 거세니까 임원회의에 나와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박민 사장이 네. 박민 사장 왜 그 취임할 때 국민들 앞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그런 정도의 사과를 하고 네. 사퇴까지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아무튼 그럼요. 방심위가 이제 이렇게 그 심의를 하고 제재를 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뭐 한 경고 정도의 그 제재를 하겠다라는 네. 선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경고 혹은 그 위에 있는 아까 하신 관련자 문책 또 뭐 과징금 이 정도는 굉장히 강한 거라서 이 정도 그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들은 방송 재허가 재승인 이제 심사를 받죠. 그래서 네. 점수를 받는데 이건 그냥 그 지금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00점 만점으로 해서 네. 거기서 점수를 깎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아, 그래서 지금 경고할 방침이다라고 해서 방심위가 얘기한 건데 이거는 제어가 단계에서 점수를 조금 낮아지게 하는 거 정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효력만 하는 거죠. 예, 이제 이게 누적이 되면 네. 이제 점수를 막 계속 까먹겠죠. 몇 점씩 깎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1000점 만점에서 750점 이상을 받으면 방송사들이 5년 동안 이제 따로 심사를 안 받고 재허가를 받아요. 방송 재허가를 받아 계속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680점 정도 받으면 3년 재허가를 받는다든지 네네. 이제 650점 미만을 받으면 네. 뭐 조건부 재허가 그래가지고 어떤 재허가를 받긴 받아요. 조건부로. 네. 네. 얼마 전에 MBN이 네. MBN은 이제 재허가 대상이 아니라 종편이라서 재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파는 KBS, MBC, SBS는 재승인이라고 하고요. 네. 종편이라든지 또 엄청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네요. 예, 이런 방송은 네. 재허가, 재승인, 재허가 이런 네. 용어가 나오니까 이제 네, 그것도 네. 아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아. 건데 아무튼 MBN이 재허가 못 받을 상황이 됐었죠. 네. 근데 이거를 또 방통에서 이제 좀 봐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부로 그렇죠. 해가지고 네. 허가를 해서 MBN 지금 나오잖아요. 방송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점수가 이제 계속 깎이게 되면 네. 재승인을 5년을 받거나 3년을 받거나 아니면 조건부로 받으면 방송사들이 굉장히 이제 그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든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17번인가 그 중징계 그 법정 제재를 네.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 법정 제재 17번 내린 게 그 행정법원에서 다 효력 정지 또 맞고 그렇죠. 뭐 이 얘기를 지난주에 네,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 받으면요. 네. 점수가 계속 누적이 돼요. 아. 그래가지고 재허가 과정에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방통위에서 너네 심사할 건데 이 점수가 이렇게 많이 쌓였어. 자, 조건부로 니네 승인을 내줄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 사장 교체.
임원 교체라든지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목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방송사들은 들어보니까 자 보세요. 그럼 방심위에서 경고를 했어요. 이것이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근데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 이거를 다시 줄이를 트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예요. 방통위에서 너희들 뭐 재승인하든지 임원 교체, 사장 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네들이 기미가요 틀어놓게 해놓고 자기네들 이너서클처럼 그 방통위에서 다시 무슨 뭐 사장 교체, 임원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너무 다 짜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방심위가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하는데 경고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경고 정도가 아니라 관련자 문책 그 이상의 과징금이라든지 이 정도 하고 사장이 교체되도록 하는 정도의 강한 제재를 내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박민 사장 사퇴해. 바로 사퇴. 오늘부로 이번 주 내로 사퇴하고 그리고 이거 방송 삭제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징금 팍 내리고 그런데 박민 사장이 나와서 그것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한 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회의에서 임원회의에서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임원회의에서 사과한 내용도 되게 웃겨요. 제가 아주 그냥 이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제작진의 불찰로 뜻깊은 광복절에 무리를 일으켜서 사과드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것은 제작진, 책임자가 아니에요. 실무자, 제작진의 불찰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진짜 이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린아이들도요. 이거 내용 조금만 알면은 야 이거 왜 이래 윤석열 정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사퇴해야 된다. 왜 결론입니까? 제가 시민언론 민들레 그러지 않아도 칼럼을 썼는데 그때 제 칼럼 쓸 때는 박민 사장 임원회의 사과도 아직 안 나왔을 때였어요.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근데 쓰고 나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김성재 에디터님께서 직접 쓰셨다. 근데 박민 사장이 사과하기 전이다. 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어디서 지금 어디다 대고 무슨 관련자 문책이니 실무자 문책하고 이거 실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이제 뭐 칼럼을 썼는데 박민 사장 사퇴하셔야죠. 이거는 KBS 역사상 남을 오점이고 오역이고 광복절을 조롱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